추석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귀성길 방역 대책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28일 구티비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워진 가운데 한 교회가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방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 가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데요. 정부는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귀성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과 안전관리 조치는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가 추석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고비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정부 합동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에 신경을 썼습니다. 국토부는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를 따로 뒀습니다. 모든 방문자는 QR코드를 찍거나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간격을 두고 줄을 서야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차량 내부 방역은 물론 비대면 예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매할 땐 창가 좌석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차량에 탑승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표를 구입하려면 무인 발매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추석에 버스 타고 갈 생각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기다리시는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갈 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국토부는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에겐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판매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귀향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은 있지만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되게 많이 모여서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서로 간의 방역 정도도 잘 하시면은 그래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이제 만남을 최대한 줄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게 된 민족 대명절 추석. 무엇보다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28일 오전 7시 구티비를 통해 방송됩니다.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국가조찬기도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인 기독교인들도 참여하는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회에선 코로나19 종식과 인류 번영, 한국교회 일치운동과 영성회복, 국민화합과 경제부흥, 국가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특별기도 순서가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코로나19 전국 속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신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아이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부모들의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백안교회. 어린이부 사역을 담당하는 최용준 전도사는 코로나로 인해 몇 달째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찾아가는 신방 프로그램 용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착안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성도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또 꿈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용키즈 온 더 블럭은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기도해주는 신방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퀴즈를 내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전달합니다. 담임 목사가 일일이 작성한 말씀 편지도 건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담임 목사 이학성. 이날 용키즈 온더 블럭에 참여하려고 최준혁, 최준우 형제는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그런지 신이 난 표정입니다. 직접 대화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이었어요. 얘들아, 용키즈 온더 블럭 많이 참여해줘. 배관교회는 용키즈 온더 블럭과 같은 신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성도들의 교제와 신앙생활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사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답답해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용키즈 온더 블럭이 지금까지 방문한 가정은 10곳. 젊은 전도사의 아이디어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커피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는데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장애인들도 전문 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벌써 70명이 넘는 장애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능숙하게 주문받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여느 카페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음료를 만드는 데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이들은 장애인 바리스타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카페 히즈빈스는 지금까지 70명 넘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키워냈습니다. 이들은 전국 22개 매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어엿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즈빈즈를 통해서 제가 사회생활하고 독립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바리스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살면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히즈빈스는 장애인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해외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1호점을 열기 위해 현지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땅에 있는 장애인들도 똑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히즈빈스는 최근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히즈빈스 카페와 똑같은 공간을 3D로 구현해 장애인들이 커피 제조 과정을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히즈빈스 이민복 대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비장애인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그냥 평범한 꿈,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꿈을 가져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 카페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치유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히즈빈스를 통해 전문 직업을 갖게 된 70여 명의 장애인들. 이들은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서해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보당국 관계자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월북 시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백신이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정부가 무료 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하자 백신 품귀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 검사 중인 백신이 폐기되면 그만큼 물량이 부족해져 접종이 어려워지고 가격마저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입니다. 이에 일부 병원에서는 돈을 내고라도 빨리 접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건물 밖으로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무료 접종 기다리다가 못 맞는 게 아니냐며 돈을 주고 맞는 게 좋을 듯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 내 식당과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등 영업에 최소 1주간 집합금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귀성객과 여행객이 지방 유흥시설로 몰릴 것을 우려해 오는 4일까지는 지방에서도 예외 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일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됐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 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 업종과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추석 연휴 전 새희망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특별피해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표법에 규정된 법정 손해배상액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허청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 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전화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일본 현지 언론들이 한일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가 정권이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 등에 관해 아베 정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간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즉시 징용 문제를 꺼내며 한국 측을 견제했다면서 스가 총리가 한국에 대한 외교에서도 아베 노선 계승 방침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어 완전히 식어버린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공식 사망자 수가 수일 내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사망자 수는 그 2배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멜버른 대학 개관 교수인 앨런 로페즈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는 180만 명에 가까울 수 있으며 올 연말까지 3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만 명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2위인 인도는 신뢰할 만한 국가 통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실시간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추석과 국경절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 현지 여행사에서 2주 격리와 중국에서 2주 격리를 합해 한 달간 격리될 각오를 해야 한다며 해외로 나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겁니다. 반면 중국 내 여행은 허용했습니다. 대만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는 대만인의 비율은 단 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 싱크탱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6%가 자신을 대만인으로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대만인과 중국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응답자는 32.6%였고 중국인으로만 여긴다는 응답자는 2%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세계 2위 영화관 체인인 미국 시네월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네월드는 올해 상반기 16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네월드는 현재 전 세계 778개 영화관 중 561곳의 운영을 재개했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영화 시장에서 아직 극장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네월드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까지 거의 모든 극장의 문을 닫으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초에 추가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과 엘드림 노인대학이 바퍼 사역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급식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들이 점심을 굶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바퍼 사역은 어렵지만 대체식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습니다. 대담회는 가정폭력 문제 전문가인 박은미 서울장신대 교수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전함과 국민일보가 버스와 택시에 광고를 실어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비대면 시대에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에 복음이 담긴 광고를 실어 전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복지관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신청자 39명 중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5,9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효명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민지 학생은 실패가 두려워 포기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지난 100여 년을 돌이켜보면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한국교회는 기도와 헌신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는 28일 오전 7시 구TV에서 방송되는 국가조찬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